네, 안녕하십니까. M10W 공명 정주입니다. 지금 이제 M10W 플러스로 이제 바뀌었는데요. 이제 설 특집을 맞아서 제가 아주 중요한 내용들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 잘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이제 주식 싹쓸이 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바닥 싹쓸이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M10W 플러스에서 4년 연속 대상을 달성을 하면서 올해도 열심히 한번 도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요. 일단 지금 2025년도 들어서 어떻게 상승장의 어떤 업종과 종목들을 준비를 해야 될까? 일단 오늘의 주제를 좀 갖고 왔는데요. 2025년도 이제 AI 반도체가 중요한 시점이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역시 AI 반도체 쪽 그리고 이제 앞으로 6G 시대가 또 오겠죠. 역시 이제 중국과 미국과의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가 2018년도 때 5G 관련주들이 굉장히 핫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때 당시 RFHIC 같은 경우에도 7,000원짜리가 뭐 4만 원까지 가는 기염을 토했었죠. 그만큼 역시 이제 앞으로 3월 달에 또 스타링크도 오기 때문에 역시 이제 AI 반도체와 5G 관련주들이 줄을 이루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가장 뜨거웠던 종목들이 있어요. 제가 설명드렸던 이 태성 유리기판, 그때 당시는 제가 2,000원대에서 태성이 유리기판 사업을 하는지는 몰랐어요. 하지만 뭔가 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바닥에서 사상 최대 거래량이 터졌고요. 그리고 나서 대표이사랑 최대주가 매집을 하고 시설 투자를 확대하고 나서 큰 랠리가 한번 나왔었죠. 피롭틱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최대주주의 자사주 매입이 들어오고 작년도에 그리고 나서 사상 최대 거래량이 터지고 나서 유리기판 세계 최초의 TGV 장비를 개발을 완료하고 나서 큰 랠리가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CXL 이 네오셈이 있었죠. 제가 이제 4,000원대에서 작년도에 강추를 해드렸던 갭인데요. 대홍지 나왔습니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작년도부터 실적이 급증하고 있고요. 4,000원대에서 한 4배 가까이 올라갔죠. 그리고 HBM 제 작년도에 설 선물이었거든요. YC. YC 같은 경우가 YIK였죠. HBM 쪽에 HBM4에도 들어갈 수 있는 세계 최초 고효율 낸드 웨이퍼 테스트 장비를 개발해서 독점적으로 삼성전자에 대량 공급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4,000원짜리가 2만 원대까지 가는 기염을 토했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2024년도 때 큰 랠리가 나왔었는데요. 이제 2025년도 AI 반도체 핫 이슈가 뭘까요? 역시 중요한 건 유리기판, 하이브리드 본딩, 그리고 HBM4, 칩넷, 3D 패키징, MPU, AGI, 범용 인공지능이죠. 그리고 ASIC, 주문형 반도체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브로드컴 같은 경우도 이제 바닥에서 핫해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업종군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각 업종군에 역시 대표적인 종목들이 뭐가 있을까? 그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일단 범용 인공지능에 마음 AI가 있죠. 이 마음 AI 같은 경우가 오늘 얘기가 나왔습니다. 오늘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지금 금요일 이 엔비디아 쪽의 플랫폼, 코스모스 플랫폼을 활용을 해서 이 범용 인공지능 앞으로 지금 기술을 개발을 더 확대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2월 달에 자율주행 제어용 로봇 쪽에 온디바이스 AI 모듈 제품을 정식 출시한다. 이 퀄컴하고도 예사롭지 않죠. 얼마 전에 이제 온라인상에서 한번 기사가 나왔다 좀 사라졌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퀄컴하고 예사롭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세한 얘기를 제가 이 방송에서 미리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퀄컴 쪽에 이제 만약에 정식으로 제품이 출시돼서 만약에 퀄컴 쪽에 공식 벤더로 선정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퀄컴에 들어가는 뭐 스마트폰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스마트 기기에 칩이 탑재되면서 앞으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마음의 같은 경우는 최대 주주가 지금 기술 CEO죠. 22,600원대에서 약 6억의 지분이 취득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기술 CEO도 그렇지만 기업 IR 또 이사 같은 경우도 연구소장이죠. 꾸준하게 23,000원 그리고 만원대 초중반대에서도 장내 추가 매수가 들어왔죠. 그리고 나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움직이나요?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 마음 AI 같은 경우가 이때에서부터 여기서 바닥을 형성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 상단 추세에서 정을 받고 떨어졌죠. 저 위에 상단. 그리고 나서 이 라인대에서 기가 막히게 지지받고 올라갑니다. 이제 5개월의 평선 회복 안착 이후에 20개월의 평선 돌파 직전 속에서
뭔가 이 온디바이스 AI 제품, 퀄컴 쪽이랑 제품화를 정식적으로 출시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엔비디아랑도 협력한다는 얘기를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술 CEO부터 시작해서 역시 IR 이사까지 엔비디아라는 얘기를 꺼냈어요. 그래서 지금 이 20개월 이평선 돌파 속에서 이제 파라볼릭이 밑에서부터 이렇게 상승 기조로 전환되는 시점이죠. 이때도 어떻게 됐죠? 돌아가고 나서 4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돌아가고 있죠, 지금. 바닥에서 돌아가고 있어요. 이제 투자 심리도가 상승 화살표와 함께 스토캐스틱 지표가 이제 50 이상으로 올라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위치에서 20개월 이평선 다음 달 돌파가 이루어지면 4만 원대까지 상승세를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월 달에 제품을 출시하죠. 그렇기 때문에 뭐 딜레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예정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20개월 이평선 돌파와 함께 파라볼릭 양전환, 이 대량 거래에 시현되면서 대음선, 그게 이제 상투신호로 볼 수 있는데요. 여기죠, 여기. 대량 거래, 대양선, 대음선, 상투신호 꺾이죠. 근데 이런 게 아직 없죠. 밑에서 돌아가는 위치이기 때문에 끝까지 한번 또 올해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봉 차트를 좀 많이 보고 있는데요. 유리개판 하면 작년도에는 이 피롭틱스가 있었다라고 하면 제가 피롭틱스 10,000원대 초반대에 설명드렸죠. 27,000원까지 올라갔죠. 그리고 올해는 주성 엔지니어링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계 최초로 마이크로 LED 유리기판용 차세대 반도체 공정 상용화. 애플, 인텔은 이미 논의를 시작했다라고 작년부터 얘기 나왔고요. 그런데 기존 공정에서 바로 적용이 가능하다. 아마 올해 투입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1분기엔 또 마이크론과 TSMC 쪽에 장비 공급이 지금 시작될 전망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최근 들어 작년 4분기 실적이 악화될 것 같다. 1분기 작년 4분기 일회성 요인으로. 근데 올해 1분기부터는 회복될 것 같다. 이런 증권사 쪽에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1분기가 중요하겠죠. 지나간 건 지나간 거죠. 작년도 한번 이 한미 반도체도 그런 패턴이 전개됐던 걸로 기억이 나요. 한미 반도체가 작년도에 이 1분기 때 이 작년 4분기 실적 발표, 어닝 쇼크, 그러면서 시간을 하니까 하중가, 그러다가 대표이사가 장내 매수 들어오고 쫙 20만 원까지 가는 기여몰토했죠. 그만큼 이 한미 반도체도 그렇고 특히 주성도 그렇고요. 대표이사가 장내 매수세가 들어왔어요. 10억의 장내 매수세가 27,700원, 500억의 자사주 매입이 31,700원대 들어왔죠. 그래서 SK하이닉스가 지금 최근 들어 1B 디램의 이제 수율을 견인을 한 이유가 이 주성 엔지니어링이 이 ALD 증착 장비로 인해서 많이 지금 수율을 확보했다라는 얘기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왔었죠. 지금 1분기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제 나왔던 것 같은데요. 이 주성 엔지니어링의 ALD 증착 장비가 이제 앞으로 SK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1C 디램, 1C 디램을 이제 세계 최초로 양산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수율을 다 확보했다 얘기 나왔죠. 이제 대규모 증설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 주성 엔지니어링의 증착 장비를 대규모로 주문을 했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주성 엔지니어링은 SK하이닉스, 마이크론, TSMC, 거기에 앞으로 애플과 인텔까지도 공급을 할 수 있는 겹이기 때문에 아마 작년도에 이런 얘기도 나왔을 거예요. 언론 대표이사가 언론에 이런 이제 인터뷰를 했었죠. 이 정도 이제 장비를 확보한 거면 노벨상감 아닌가요? 아마도 그렇게 갈 것입니다라는 답변을 했어요. 노벨상을 탈 것 같다라는 얘기까지. 어떻게 보면 약간 허황된 생각으로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대표사의 그만큼 자신감의 표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진짜 한국 경제가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까지 했고요. 그리고 중국 디스플레이 추격은 별로 두렵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까지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대표이사의 장내 매수와 자사주 매입 500억과 함께 오스템 임플란트 전 회장이 1,000억 가까이 지분 투자가 들어왔다는 부분도 역시 신뢰할 만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성 엔지니어링도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여기서부터 5일선 회복, 5개월 이평선 회복이죠. 이게 월봉 차트예요. 5개월 이평선 회복, 5개월 이평선 회복, 파라볼릭 양전환, 매수죠. 매수죠. 그리고 매수입니다. 대부분 다 밀집 국면이에요. 그리고 잘못 표시가 됐네요. 월봉 차트인데요. 그래서 이제 5개월 평선 회복, 파라볼릭이 상승 기조로 이제 막 전환 임박돼 있죠. 이 파라볼릭의 상승 기조로 전환 임박돼 있다?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올해 2020년도 때 했었어야 되고요. 2021년도 때 했었어야 됩니다. 2023년도 때 했었어야 되고요. 이제 여기서 파라볼릭이 다음 달 빨간 게 하나 나오는 순간 역시 올해부터
해야 되겠죠. 간다 못 간다를 떠나서 이 위치는 도전해 볼 수 있는 위치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27,000원대까지 대표이사가 장내 매수가 들어왔다는 부분 꼭 명심하시면서 올해 저가 매수 기회를 노리면서 유리기판은 뭐 이 종목 말고 볼 게 있을까? 작년도에 물론 필옵틱스를 봤지만 올해는 주성이 세계 최초로 게임 체인저용 TGV 장비를 북미 팹리스 기업과 지금 퀄 테스트를 통과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 대표이사가 장내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500억의 자사주 매입이 작년도 이미 11월 달에 트럼프 취임 전에 이미 다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역시 누구일까요? 북미 팹리스 기업이 TGV 장비. 아무래도 올해 TSMC도 이제 공략을 하고 있는데요. 1분기 때 장비 공급. 엔비디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SK하이닉스, TSMC의 장비를 지금 공급하는 기업인데 갑자기 떡하니 갑자기 엔비디아 말고 AMD가 튀어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엔비디아일 가능성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올해는 주성 엔지니어링을 잘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AD 테크놀로지가 있어요. 오늘 기업 설명회를 진행했는데요. 올해 여러 가지 지금 수주 계획을 많이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도 이제 3D 패키징, 칩넷, 삼성전자랑 공동 개발하고 있고 ARM과 공동 개발하고 있죠. 미국 업체 이나노 기반의 NPU 수주가 막바지에 있고요. 반도체 PPA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카펠라 신기술을 확보했고요. 이게 수년 동안 기술 개발하고 드디어 테이프아웃 됐거든요. 이제 도면을 넘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조 4천억 규모의 자율주행 칩 설계, 칩 양산이 시작돼요. 그리고 올해부터 현대 차량용 반도체 수주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안 돼도 뭐 큰 악재는 아니고요. 되면 땡큐죠. 그런데 이 현대차가 최근 들어 이 ARM과 IP 협상, 가격 협상을 진행 중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AD 테크놀로지가 현대차 쪽이랑 이 칩넷 기술을 공동 개발한다. 그러면 이 DSP 기업으로는 현대차가 아무래도 AD 테크놀로지를 선정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합리적으로 한번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트를 보시게 되면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 여기서 바닥을 이전에 좀 시연을 했었고요. 그리고 여기서 한번 시연을 했습니다. 제가 2023년도 때 굉장히 강추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자사주 매입이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나서부터 쭉 10,000원대짜리가 52,000원까지 갔죠. 그리고 지금 딱 5개월 평선이 이번 달부터 회복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 20개월 평선 돌파와 함께 파라볼릭이 양전환 전환되면 시작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5만 원대까지도.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재료가 차고 넘칠 정도로 많죠. 무엇보다 올해부터 자율주행 칩 양산이 들어간다는 거. 이제 올해부터 설계 인력을 1,000명 가까이 지금 늘리고 있다는 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HBM4 핵심 수혜 펨트론이 있습니다. 이 펨트론은 세계 최초로 HBM 술 안정화 장비를 지금 개발을 해서 글로벌 종합 반도체 기업과 지금 퀄 테스트를 상반기에 진행하고 있고요. 3D HBM 검사 장비를 개발을 완료한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 메모리 M사 마이크론이겠죠. HBM 검사 장비를 수주했고 추가 수주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대기업 이미지 센서 검사 장비를 수주했습니다. 앞으로 일본 이 대기업의 이미지 센서 카메라 쪽에 적용시킨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딱 생각나는 기업이 있죠. 소니가 있겠죠. 이 소니의 이미지 센서 검사 장비를 수주했다라고 좀 보여져요. 그리고 T사라고 하면 미국 전기차 업체 누가 있을까요? 글로벌 이제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있겠죠. 테슬라랑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이 현대차랑 엔비디아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이런 얘기 최근 들어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펨트론이 미국 전기차 테슬라랑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해서 이제 북미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본사 구매팀이 펨트론에 다녀갔죠. 그리고 나서 곧바로 11월 달에 자사주 매입을 20억 합니다. 그 단가가 7,600원대죠. 7,600원대. 지금 보시게 되면 AD 테크놀로지 지금 차트가 월봉 차트가 이제 지금 안 나온 것 같은데요. 일단 무엇보다 지금 제가 이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차트를 제가 이제 잘못 올린 것 같아요. 그만큼 이 AD 테크놀로지도 바닥에서 터닝하는데 펨트론도 이제 HDS에서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밑에서 파라볼릭이 빨갛게 밑에서 상승 기조로 전환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위치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월봉 차트를 가져온 이유가 다 이렇게 터닝하는 위치. 월봉이 이렇게 터닝하는 위치. 이게 쭉 랠리. 펨트론도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 밑에서 파라볼릭이 빨갛게 이제 상승 기조로 전환돼요. 월봉이.
5개월 평선 첫 회복되면서 그래서 중요한 위치다라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넘어가서 Y팜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이 Y팜 같은 경우가 자율주행, 완전 자율주행의 핵심수의 Y팜. 북미 최대 전기 첩체 누굴까요? 역시 테슬라죠. 오늘 지금 5G 관련주들이 굉장히 움직임이 좋았는데요. 최근 들어 Y팜도 이제 상한가를 시현했죠. 그리고 나서 720선을 돌파했습니다. 차세대 모델, 완전 자율주행 차의 차세대 모델에 RF 파워프런트 모듈을 공급한대요. 전 세계 독점합니다.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왜? 테슬라를 뚫었으니까. 아직 글로벌 반도체 업체, 5G 부품 업체 중에서 퀄컴이 있고요. 여러 가지 경쟁 업체들이 있는데요. 이 기업이 지금 테슬라를 독점한다라고 공시가 나왔어요. 기사가 나왔고요. 퀄컴을 보다 이제 경쟁사를 이긴 거죠. 현대차에도 들어갑니다. 2018년도 때부터 이 5G 부품이 현대차에도 들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브로드컴을 겨냥해서 또 RF 전력 증폭 모듈 기능을 확장시키는 신제품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2023년도 때부터 개발을 시작을 한 것 같아요. 2년 가까이 이제 되고 있고요. 갤럭시 S25 출시도 기대감이 나오죠. 왜냐하면 이 기업은 스마트폰 부품 업체로도 볼 수 있어요. 스마트폰에도 5G 부품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업은 우주항공, 위성항공, 그리고 이 전기차, 자동차 쪽, 그리고 역시 스마트폰 세 가지로 공략을 할 수 있는 기업인데요. 국내 유일한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 보시게 되면 Y팜은 누가 들어왔느냐? 대표회사가 장내 매수가 들어왔어요.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건 또 이제 월봉 차트인데요. 여기서부터 이제 파라볼릭 하락 기조로 꺾이면서 줄줄줄줄 내려오죠. 근데 여기서 터닝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당시에 2023년도 때 3,000원대 설명드리고 6,000원까지 올라왔어요. 저는 여기서 한번 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이랑 그때랑 차이점이 뭐냐면 그때는 이제 막 개발을 시작하는 단계였어요. 앞으로 6G 부품도 선행적으로 개발한다? 그러면서 대표이사가 매수가 안 들어왔습니다. 물론 자사주 매입이 7,000원대에서 142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위치도 3,000원대도 괜찮았던 부분인데 지금은 특징적인 부분이 뭐냐면 기관들의 3자 배정 위상증자가 들어왔어요. 2,800원대에서 총 160억 정도가요. 1년 동안 보유 예수가 되죠. 리픽싱 조항이 없어요. 그게 굉장히 좋은 조건이죠. 회사 입장에선. 그래서 이제 사상 최대 거래량이 또 시현됐습니다. 그때도 거래량이 터졌었는데 그때의 거래량을 훨씬 더 뛰어넘는 거래량이 단 이틀 동안 지금 시현이 되고 있어요. 한 4일 정도. 엄청난 대량 거래죠. 이제 또 파라볼릭이 빨갛게 나오기 직전이네요. 그죠? 이제 파라볼릭하고 봉이랑 이격을 좁혀놨죠. MACD 음전환 축소되면서 양전환 전환되기 직전 상태에 있죠. 이제 이 스토캐스틱 지표 투자 심도가 50까지 올라오기 시작을 하죠. 상승 화살표가 나왔죠. 그때랑 차이점이 분명히 있죠. 이제는 테슬라에 들어가는 단독으로 전 세계에서 독점으로 들어가는 핵심 부품을 드디어 이제 공급을 하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드디어 기관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3자 배정이죠. 그리고 드디어 대표이사랑 임직원들이 수억 원 들어왔습니다. 장내 매수가. 그래서 주포들이 자사주 매입과 대표이사의 자사주 매입과 대표이사의 장내 매수 콜라보. 거기에 기관들까지 합세했는데 세계 최초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기술을 전 세계 최초로 확보해놓고 미국과 중국과 대만과 한국에 특허를 냈습니다. 이제 따라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 기술을 특허를 냈기 때문에 만약에 따라하고 싶다, 그럼 특허 이제 로열티를 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 이 Y팜 같은 경우 이제 바닥에서 다음 달에 스타링크 이제 5G 쪽에 이제 관련주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아마 지금 5G 부품 장비주들이 오늘부터 들썩거리고 있는데요. 뭐 테슬라 관련주, 스페이스X의 테슬라 관련주 뭐 있을까요? Y팜 말고는 테슬라 관련주 직접적인 재료가 나올 만한 5G 부품 장비주는 일단 없는 것 같습니다. 대신 RFHIC 같은 경우가 역시 앞으로 삼성전자 또 수혜와 함께 반도체 쪽의 재료와 함께 방산 쪽의 자회사 재료도 있기 때문에 역시 그런 기업들도 관심 있게 볼만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번 달 2월 달까지 3월 달까지 자사주 매입이 끝나면 RFHIC도 자사주 매입만 수백억, 사장님이 3억 5천만 원 장내 매수, 그렇게 장내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최근 들어서. 그래서 RFHIC도 중장기 바닥권에서 이제 출발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이팜. 제가 2022년도 때 실리콘2를 사상 최대 거래량 터질 때 설명드렸습니다. 20배 올라갔습니다. 태성, 정태성이었죠. 제가 2023년도 1월 달 태성을 설명드리고 20배 이상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역시 2024년도 사상 최대 거래량 터지는 YC를 설명드리고 5배 올라갔습니다. 아마 올해는 사상 최대 거래량이 지금 1월 달에 터지는 와이팜이 굉장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바닥 싹쓸이. 그래서 또 이제 보시게 되면 마지막으로 이제 한미반도체를 올해 설명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2020년도 때부터 해서 에코프로가 쭉 올라오면서 아마 작년도 재작년도 때였나요? 에코프로가 10만 원대에서 150만 원 가는 흐름이 전개됐었죠. 무엇보다 이 한미반도체가 엔비디아 브로드컴 적용 HBM3 12단 제품 90% 이상 한미반도체 장비에서 생산한다. 7공장 증설 AI 2.5D 패키징용 빅다이트 본더를 드디어 양산에 들어간다. 하이브리드 본더 신제품을 또 생산할 예정이다. 아직 하이브리드 본더 장비는 전 세계에서 아직까지 출시한 기업이 없어요. 세계 최초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 올해 매출이 1조 2천억 전망한다. 내년도는 2조 원 매출을 전망한다. 전 세계 브로드컴 엔비디아가 사실상 독점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90% 이상이 한미반도체 장비 생산에 들어간다. 마이크론도 작년도부터 뚫었습니다. 앞으로 추가 수주 가능성도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기공식에 참여를 했죠. TSMC 쪽 사실상 2.5D 패키징용 빅다이트 치본도 얘기 꺼내는 거 보면은요. TSMC 쪽도 벌써 2년 전부터 맞춤형 장비를 개발했다는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었거든요. TSMC도 뚫지 않았을까 예상이 되고요. 삼성전자가 올해부터 이 반도체 첨단 패키징 공급망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 첨단 패키징 공급망 원점으로 재검토하는데 장비부터 재검토하겠다. 그런데 패키징 쪽의 장비 핵심이 뭘까요? 이 TC 본더 장비가 핵심이죠. SK하이닉스가 이 한미 반도체 TC 본더 장비를 쓰면서 전 세계 1등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트를 보시게 되면 한미 반도체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여기서 또 돌아갔죠. 오늘 파라볼릭 월봉 차트. 파라볼릭 월봉 차트 여기. 이제 돌아가기 직전 상태. 다음 달부터 해서 이제 돌아갈 위치가 이제 거의 온 것 같아요. 그래서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도 이게 파라볼릭이 돌아가고 큰 랠리가 나왔죠. 지금 큰 랠리가 나왔죠. 이제 여기서 20개월 이평선 돌파를 했고요. 자사주 매입이 끝났어요. 수천억. 대표이사 장내 매수세가 끝났어요. 10만 원대에서. 이제 3천억의 증여까지 끝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한미 반도체 파라볼릭 빨갛게 나오면 올해 제2의 배터리계 에코프로로 한번 큰 상승 랠리도 하이브리드 본더까지 있기 때문에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 하면 업계에서 독보적 1위. 그러니까 글로벌 장비 회사가 탄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만약 여기서 TSMC, 삼성까지도 공략을 하게 되면 매출 지금 내년도 2조 전망이 나오죠. 조 단위가 나온다는 건 엄청나죠. 특히 1조도 아닙니다. 2조 가까이 육박을 하죠. 그래서 역시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후공정, 전공정에서는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기업이 있고요. 올해 바닥에서 항상 대박주는 어디에서 터진다? 대표이사가 장내 매수가 들어온 기업 내에서 바닥에서 사상 최대 거래량 터질 때 터진다. 마찬가지 한미반도체도 여기서 사상 최대 거래량 터졌고요. 여기서 사상 최대 거래량 터졌습니다. 주성도 바닥에서 이미 3년 전에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올해 와이팜이 사상 최대 거래량이 올해부터 터지고 있다는 부분 명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 다 마쳤는데요. 바닥 주식 싹쓸이. 항상 주식 싹쓸이 하면 바닥을 찾는다. 수급이 90% 이상이다. 그리고 항상 너무 이 실적이 최대치 기록하는 기업보다도 실적이 턴어라운드 될 만한 기업들을 잘 선택을 하면서 올해 2025년도 때도 물줄기를 바꿔보겠습니다. 올해는 물줄기. 역시 AI 반도체 쪽, 피지컬 AI, 그리고 역시 5G 쪽, 이런 쪽에서 포커스를 맞춘다라고 하면 아마 올해 큰 상승 랠리를 또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주식 싹쓸이, 항상 제가 좀 구호를 외치고 있는데요. 뭐 이렇게 주식 싹쓸이 하잖아요. 그게 다 의미가 있죠. 항상 반복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복습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습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식 싹쓸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설명 마치겠습니다.